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ICBM 기술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기술이고요. 서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들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나로호를 발사했던 한국.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발사체 실험까지 성공하게 되자 강대국들은 한국의 우주 기술에 놀라워하면서도 발사의 군사적 의미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바로 우주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ICBM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속 탄생했던 전략 무기로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되어 대기권 밖 포물선 형태의 탄도를 그리며 5,500km 이상 비행하는 유도 미사일 인데요. 워낙 빠른 속도 덕에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어 비대칭 전력을 목표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특히 ICBM에서는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어 단 한 발만으로도 위력이 강력하고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열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죠. 한반도에서 대도시를 다 날려버리겠다. 미사일 몇 발 가지고 대도시 전체를 날릴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낼 수 있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그거죠. 그런 미사일 한 발 정도면 서울 같은 이제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를 하나나 2개 정도 날릴 수 있겠죠. 사실 제대로 깔끔하게 날린다라고 치면 구 하나에 메가톤급 하나씩은 떨어뜨려야지 되니까. 당장 누리호 자체를 ICBM으로 간주하기에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가 사용됐다는 점, 재진입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은 우주 발사 실험을 통해 쌓은 기술로 ICBM을 만들었으며 스펙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가 한국 ICBM 개발의 선행 연구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은 누리를 이용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발사 실험은 지속적인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보유 즉시 비대칭 전력이 되는 ICBM 개발 경쟁. 언제부터 이렇게 치열해졌을까요? 그 첫 시작은 1960년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이념 대립 속 군비 경쟁을 벌이며 더 강한 미사일을 더 멀리 보내려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식의 견제 용도, 즉 공포를 통해 적을 제어하는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ICBM이 등장하며 미국과 소련은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수많은 탄도미사일이 생산됐었죠. 끊임없이 개발했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치하고 냉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됐었어요. ICBM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이미 80년대 다 나왔어요. 70년대, 80년대 이미 그 기술들은 다 나와 있었었고 단지 이제 선택의 문제였던 게 우리가 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도 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것뿐이었지 기술은 그때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냉전 당시 실제로 ICBM이 발사된 적은 없지만 사고로 발사될 뻔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인데요. 주로 컴퓨터의 오류나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적국이 선제 핵공격을 시도했다는 조기 경보가 잘못 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북미 항공사령부에 플로리다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정보를 접하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뻔했다고 하죠. 한편 ICBM을 향한 강대국들의 개발 경쟁은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미국과 러시아도 잇따라 ICBM 시험 발사를 하며 신냉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한밤중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하며 ICBM 강대국의 위력을 보였고 러시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을 가진 차세대 ICBM 사르맛을 시험 발사하는 등 ICBM의 전략적 무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날려버리는 데는 충분한 양을 이미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이는 정말 시골 구석구석까지를 다 쓸어서 날릴 수 있느냐, 군사표적만 날리고 끝낼 거냐, 그런 선택지만 남은 거지. 러시아나 미국이나 북한은 탄두로 핵을 쓸 수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전략무기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핵과 미사일은 그냥 공동운명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미사일만 개발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산 낭비죠. 특히 ICBM 하면 북한을 빼놓을 수 없죠. 성능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재진입 기술이 크게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 누리호와 같은 위성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ICBM 기술 개발을 거듭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사정권 1000km 이상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ICBM 보유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도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과의 한미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어 고체 로켓 발사까지 가능해진 한국. 언젠간 ICBM 개발 경쟁에도 뛰어들게 될까요?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